원장님, 네. 치아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겠죠. 치과 원장님이 치과 교정과까지 전공하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치아 교정을 전공하는 경우는 크게 대학병원 수련을 해서 전공하는 방법과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치과 교정과를 전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치아 교정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 사랑니 발치라던가 임플란트 치료는 안 하더라도 치아 교정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충치나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통합적인 치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죠. 종합적인 치과 치료를 전공한 통합치의학과, 교정을 전공하는 치과 교정과, 이과를 모두 전공한 원장님은 우리나라에 1%도 안 되거든요. 그 원장님은 안녕하세요. 치아쌤 박선영입니다. 비싼 교정, 오래 걸리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도 부담이 되죠. 하지만 치아 교정을 하시려면 비용 걱정보다는 꼭 이것을 위주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집에서 가까운 치과 중 가장 오래된 곳을 알아볼 것. 치아 교정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원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가깝다고 무작정 가서 교정을 할 수는 없겠죠. 내가 2년, 길게는 3년 동안 내 치아를 치료해 줄 곳이니까 실력이 있는 곳인지도 아셔야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력이 좋은 치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한 곳에서 오래된 치과를 고르시면 됩니다. 치과가 오랫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장님의 경력도 오래되셨을 거고 환자들도 치과에 계신 원장님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력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학이나 봉직이로 재직하시다가 개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또 새로 졸업하시거나 수련 마치신 분들도 실력 있으신 분들도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성업 중인 치과 선생님들은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고 입소문이 있어서 그곳에서 계속 잘 치과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원했다가 2, 3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치과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벤트성 치과는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몇 년 전에 강남의 이벤트 치과들이 갑자기 폐업해서 교정 치료를 받으시던 분들이 갈 곳을 잃었었죠. 그분들이 치료를 연계해서 받으러 각 지역의 치과를 찾으셨을 텐데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치아 교정 치료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실력과 교정 이외에 치아 관리를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치아 교정을 시작하면 입안의 복잡한 장치들 때문에 충치에 대한 체크와 잇몸 질환에 대한 체크, 그리고 치아 뿌리, 잇몸뼈 등에 대한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해요. 이런 점에서 치아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방치료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 시 어떤 예방치료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예방치과를 전공하신 분이나 통합치의학과를 전공하신 분 중 특히 예방치과 부분을 더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치아 교정만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하시지 않고 예방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력에 대한 체크, 그리고 나의 치아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체크, 둘 다 필요해요. 앞서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성업 중인 치과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치과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부정교합 케이스가 있어서 그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예요. 이런 노하우가 있는 병원이라면 새로 나온 좋은 장치들에 대한 경험도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장치의 경우 장치가 작고 시술이 힘들지 않고 간단할 수 있으면서 치아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도 하고 치아와 장치의 마찰력을 줄여서 통증도 덜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미적인 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미니 장치라던가 투명 장치 같은 것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려면 기존 장치들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장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필요하고 그 장치들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경과와 결과에 대해 통합적인 개념이 있어야 다른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자신 있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를 잘 고르는 것이 환자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또한 교정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이 아닌 병원, 주기적으로 교정 선생님이 다녀가시는 병원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치과도 카페도 엄청 많잖아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요.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분들이 내리는 커피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 카페를 찾아가면 사장님 한 분이 정성껏 내려주는 커피가 더 맛있잖아요. 저는 치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벤트성 광고를 많이 하는 치과는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치과 의사가 많은데 페이를 받고 일하는 원장님이 많은 치과보다는 전문적으로 한 분이 진료하고 치료해 주시는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주기적으로 다녀가는 원장님은 사실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분 한 분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교정 원장님이 주인이고 대표 원장님이다 하면 그분의 책임 하에 모든 치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죠. 교정이 끝난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교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받으셔야 예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단기간의 치료가 아니라 긴 기간 환자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교정 원장님들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치과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치과는 비용이 너무 싼데 그냥 해도 되는 걸까? 걱정 그만하시고요.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치아 교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치과인지, 원장님이 바뀌지 않고 상주하시는지, 좋은 고가의 장치를 사용하는지, 교정의 시작과 끝, 그리고 유지 관리를 오랜 기간 책임져 주는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교정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쌤 박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